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간밤에 원달러 환율이 NDF 시장 기준으로 138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1385원까지 갈 것 같다고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던 전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유 환율 연구소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7까지 상승하면 1385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 간밤에 달러 인덱스는 105.8 정도로 끝났으니까 환율 상승 여력이 추가적으로 더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투기 세력이 요즘 강하게 붙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돈 흐름이 비트코인이나 외환시장 쪽으로 유입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투기 세력까지 만약에 가세를 했다면 환율이 추가적인 상승도 배제할 수 없는데, 문제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게 아니에요. 여하튼 이 환율 전망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 2021년 1월에 제가 첫 8.15 머니에 출연을 했으니까 약 한 10차례 정도 환율 전망 실패하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학 교수 등이 대부분 실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이 그러니까 경제학 전공자도 우리 교수님들이 얘기하는데 환율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또 그 밑에서 배운 수제자들도 똑같은 반복을 하지요. 앵무새의 얘기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따라서 얘기한다라는 논리죠. 환율 결정 원리를 모르니까. 문제는 이제 경제학 교과서 환율 이론인데, 이 환율 이론이 고정환율 시대 이론이에요. 국제 대차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리를 가지고 환율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그 이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화폐 수량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모두 다 그 고정환율 시대, 근본위 제도 시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 교수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바로 이런 그 시대와 뒤떨어진 그 환율 지식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그렇게 배우고, 또 밖에 나와서도 자기들이 머릿속에 있는 환율 이론은 경제학 교과서 이론이니까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환율 전망에 계속 실패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최근에도 지난해 제가 세미나를 2023년 그 11월에 한번 했죠. 그때 또 환율이 조금 내리면 1200원까지 붕괴된다. 1100원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난해 7월에도 또 미국 경제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그 기준금리 인하 얘기도 그때 나왔죠. 그러니까 달러당 1200원 붕괴는 시간 문제인 것처럼 대부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 할 때 누군가 질문을 하기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그 100을 깨기는 힘들 거다. 100이 바닥이라는 거죠. 세미나 두 차례 이후 실제 그 달러 인덱스 바닥은 100.6에서 8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유 환율 예상과 거의 근접하지요. 바닥이 원달러 환율은 바닥이 한 128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환율 전망을 아래쪽에
1200원 붕괴될 거라고 보면 수출업체는 그때 그 선물 매도를 하겠죠. 왜냐면 수출 마진율이 4%도 안 되는데 1200원 붕괴되면 5% 이상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런 환율 전망이 나오면 수출 업체들은 대부분 그 선물 매도를 해요. 달러 선물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올라갈 텐데 환율이 이제 지금처럼 1385원까지 와버리면 문제는 더 심각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수출업체니까 혜택을 많이 받겠죠. 근데 환율이 1200원까지 내려간다고 보니까 그 선물한 매도를 했는데 1385원까지 오면 그 환차손이 생기죠. 이때 이제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 수출업체들은 바로 이런 시기에는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기업의 신용도 문제도 있고 채권 발행 금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주가 하락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당황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황하면 지잖아요. 시장을 보고 무서우면 지는 거죠. 시장에 지는 거죠. 근데 시장을 뭐 전망만 제대로 하면 시장이 즐거운 시장이겠죠. 보유환율연구소가 뭐 세미나 할 때 11월이네, 지난해 11월 1350원에는 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뭐 일부 우리 저하고 자주 전화하시는 분 구독자는 원래 중에 연초 얘기입니다. 전화 한번 통화하면서 저 환율 상품 개발 관련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 구독자분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원래 중에 1400원도 한번 갈 거다라고 했는데 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뭐 환율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도 있지만은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 한 20원 정도는 추가로 상승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앞에서 얘기하는 심리적 불안 문제가 있고 또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고 뭐 부장은 부장대로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월급쟁이 사장은 월급쟁이 사장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그 포지션 청산을 해요. 국내에서는 그 환율 전망에 실패한 것도 있지만은 바로 이런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청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야말로 엎어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업은 종업원들의 문제도 있고 월급도 못 주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은행 이자도 못 갚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그 전망에 실패했을 때는 당연히 대응에 실패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그때 마지막에 큰 폭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 어저께 제가 어제인지 그저께인지 전화한 사람이 그런 분이에요. 1300원 초반에서 매도에 배팅한 거예요. 하락에 배팅했다는 거예요. 근데 환율 거꾸로 올라와 버리니까 80분까지 오르면 4%면요. 지금 레버리지가 20배거든요. 그러면 증거금 대비 80%인데 그 환리스크 관리를 그 노출된 환율 포지션에 대비해서 했다면 그야말로 수출해가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월급도 못 줄 수 있어요.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안 나오면 그 신용도가 떨어지거든요. 신용도가 떨어지면 은행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금리 안 주면 또 연체이자 붙고 그죠?
그리고 또 월급도 주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환율이 어느 정도 1385원 정도가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인데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로 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선을 넘어서 버리면 그 멘붕 상태 빠져요. 그 업체 뭐 은행도 좋고 수출 업체든 수입 업체든 모두 멘붕 상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당하면서 선물한 포지션 청산을 하고 또 지금이라도 또 달러 사야 되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루다가 수입업체 같은 게 대표적인데 미루다가 그 또 수입 대금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1,400원 간다고 하면 1,380원이라도 무조건 사야죠.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환율이 그저께 통화하면서도 그 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현재 우려되는 거는 걱정되는 거는 지금 거꾸로 간 사람이 지금 전화를 하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 너무 많을 거다. 그런 사람이 지금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꾸로 가는 문제가 복잡한데 그 경우에는 뭐 1,400원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 환율 전망 실패 이유가 반복되는 이유가 경제학 교과서 이론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물론 포유환율연구소가 경제학 교과서를 보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다 봤어요. 그런데 느낀 거는 근본위 제도 시대의 환율 이론이고 고등환율 제도 시대 이론이고 자본의 국제 간 이동이 없던 시대의 얘기고 다국적 기업이 없었던 시대 얘기예요.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달라요? 우선 화폐 가치 결정 원리가 달라요. 근본위 제도 시대, 고정환율 시대는 화폐 수량이 화폐 가치를 결정해요. 그런데 지금은 종이화폐 시대니까 화폐 수량보다는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가 한국은행인데 보다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정부예요. 정부가 부채를 진단 말이죠. 국채를 발행하니까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부채를 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채 상환 능력이 중요해요. 지금은. 그래서 그 화폐 수량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채 상환 능력이에요. 근데 자꾸 부채 규모가 늘어나는데 뭐 신흥국이 그 정도가 심하지요. 근데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국 하니까 화폐 발행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 틀이 바뀌어버린 거란 말이죠. 근본 틀. 근데 근본 틀이 바뀌는데 그걸 모르고 화폐 개념을 잘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경제학자일수록 화폐를 잘 몰라요. 근본위 제도 이론은 그냥 암기가 있거든요. 화폐 공급량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또 국제 대차설도 결국은 그 자본의 국제 간 이동이 없으면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환율 전망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데 그 희생자는 외환시장 참여자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